숲해설가 김은희와 함께 걷는 우리 동네. 이 나무는 또 산에서 굉장히 또 자주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팥배나무라고 합니다. 이 열매가 지금 가을에 빨갛게 익은 팥배나무 열매인데요. 아, 팥배나무? 네네네. 왜냐하면 이 열매를 보셔서 알다시피 열매가 꼭 우리 팥 같죠? 네, 팥 같고, 그 다음에 봄에 피는 꽃은 백꽃과 백꽃 같구나, 거의 이게. 비슷하다고 해서 꽃의 배와 그 다음에 열매에 팥을 붙여서 팥배나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 팥배나무는 이 빨간 열매가 굉장히 산에서는 소중한데요. 한겨울에 이제 새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눈 내리는 하얀 땅 위에 하늘에서 보면 빨갛게. 이 팥배나무가 빨갛게 정말 새들 눈에 너무나 잘 띄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팥배나무는 새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마음을 이제 베푸는 거예요. 나 이렇게 빨갛게 보이게 해서 너희들이 노고를 덜 들어서 나를 찾아서 빨리 배고픔을 또 이겨내고, 그리고 나를 먹어서 멀리 나의 씨를 퍼뜨려서 나의 자손을 많이 키워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빨간색 우체통이 생각나네. 네. 우체 많이 퍼뜨려달라는 의미로. 그리고 사랑의 열매도 이제 그거와도 닮아 있죠. 맞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식물들은, 이렇게 나무들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지만 계절마다 자기의 메시지를 이렇게 나뭇잎 열매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그 지능이 높은 거죠. 그러네.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잎을 하나 설명드리면, 여기 보면 벌레 먹은 잎이 이렇게 있죠. 근데 잎들을 이렇게 보면 왜 벌레들은 한 잎을 이렇게 다 갉아 먹지 않고 여기 조금 먹고 또 옮기고 왜 이럴까요? 한번 이런 거 호기심 있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고기만 맛있나? 그게 아니고 또 이 식물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생존 전략을 펼친 건데요. 곤충들이 얼만큼 이렇게 잎을 따먹으면 이 식물은 자기 잎이 떨어지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곤충들의 어느 정도 잎을 갉아먹으면 곤충들이 싫어하는 물질을 방사하는구나. 네, 방사한대요. 그래서 그 벌레들이 또 다른 잎으로 옮겨갈 수 있게 그렇게 또 생존 전략을 또 하더라고요. 정말 영리하죠. 네. 벌써 이 꽃 주변에 오니까 뭔가 코에 어떤 느낌이 들지 않나요? 좀 찔리긴 찔려. 너무 향기로운 향기가 저는 느껴지는데 우리 진장님은 오늘 감기신가요? 이런 향기가 안 느껴지시나요? 벌써 저기 곤충 먼지 날아와서 벌써 향기 맡고 왔네. 벌이 막 향기 맡고 오고 있어요. 이 꽃 이름은 진짜 지금 계절에 또 야산을 가면, 양지 바른 곳에 가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인데 사람들이 이 꽃을 너무 이뻐하는데 꽃 이름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꽃은 정말 이쁜 것만큼 꽃 이름도 너무 이뻐요. 꽃향유라고 합니다. 꽃향유. 예. 근데 벌써 이제 벌들이 날아오잖아요. 이 꽃향유는 지금 마지막에 가을이 다가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피는 꽃인데요. 이 꽃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꽃은 또 나름대로의 굉장히 또 비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벌꽃이기 때문에 미련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별들이 이 꽃에게 집중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이 굉장히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나의 꿀을 따서 먹어서 벌아 겨울을 튼튼하게 나렴 하고 이렇게 자기 온몸을 좀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또 꽃향유의 꽃을 보면 굉장히 또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꽃을 이렇게 보면 꽃이 360도로 꽃이 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꽃을 돌려보면 이렇게 뒤는 비어 있답니다. 그러네. 네, 꽃이 이렇게 뒤에는 비어 있어요. 마치 고등학생들이 양갈래 머리를 딴 뒷모습 같죠. 그러네. 어떻게
뭐 사자머리 느낌. 네네네. 바람머리. 네. 그래서 이 꽃은 또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360도로 꽃이 다 만발하게 핀 것처럼 자기 그 곤충들을 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꽃을 보여서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 이렇게 맛있는 꿀을 갖고 있어. 어서들 와. 그런데 꽃을 다 피우면 이 꽃이 힘드니까. 그치. 네, 에너지를 또 절약하기 위해서 반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반은 꽃을 피우지 않는 전략을 꽃향류는 갖고 있어요. 사람이 미인한테 속듯이 네. 그 미인 꽃에 속는군요. 아, 그런가요? 미인을 속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군요. 네, 그런데 꽂히던 사람이다. 네네. 또 이 꽃향류는 향기도 너무 좋지만 향기가 좋아서 이제 꽃을 따서 차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감기 예방에도 좋고 굉장히 우리 몸에 뭐 해독 작용도 있고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잎은 어린 잎은 이제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꽃차로 해도 너무나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뜯어서 먹어도 사실 되거든요. 와,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 꽃향류는 꽃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꽃말도 아름다운 향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가을 산을 가면 이 꽃향류가 우리의 정말 그 오감을 다 만족시켜 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먹을 수. 네네네. 그런데 이제 뭐 꽃에 이제 유자가 들어갔으니까 얘도 이제 기름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채꽃처럼 보통 꽃에 유자가 들어가면 이제 기름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가 다 군락지였는데 여기 너무나 이제 부지런하셔서 많은 꽃을 못 보여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팀장님, 네. 여기도 가을의 향기가 완전히 풍기는 꽃이 있어요. 노란 꽃, 무슨 꽃일까요? 모르겠어요. 잎을 보면 봐봐요. 잎을 한번 봐보세요. 좀 국화과 같지 않나요? 생각하는 국화는 이거보다 꽃이 큰 느낌인데. 아니요, 잎을 보시면 잎 자체 생긴 게. 네네, 좀 국화 잎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것만 보면. 네, 얘는 산에 피는 산국이라고 해요. 산국. 네네네. 그래서 지금 11월까지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요. 노랗게. 벌 날라와 있네. 네, 여기도 뭐 굉장히 밀원 식물이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국화의 계절이잖아요. 네. 여러 이제 국화가 있죠. 쑥부쟁이, 산국, 강국,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산국인데 가을에 이렇게 노란 게 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무슨 꽃인지 잘 모르는데 이거는 차로도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산국하고 강국이 헷갈리시는데 이 산국은 먹으면 미안해 하나만 따먹을게. 산국을 한번 드셔보세요. 저긴 옥자마라고 써 있는데 옥자마가 일종의 한국인 거죠? 아니에요. 옥자마 저쪽 따로 있는 거? 네. 죽어네. 어떤 느낌 나요? 짠데요? 짜고 조금 쓴맛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산국은 씁쓸한 맛이 나고요. 감국은 달콤한 맛이 나요. 근데 강국은 바닷가 쪽에 있어서 우리 지형 쪽에서는 볼 수 없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산국인데 이거 이제 꽃잎을 따다가 잘 말려서 겨울에 차로 먹으면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또 굉장히 몸에 여러 가지 뭐 기를 많이 보충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랑을 많이 받죠. 그래서 지금철에 아마 산에서 이 산국 채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진짜 끝까지 삼키니까 차 마신 느낌 나네. 네. 진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먹으면 마지막에는 고소한 느낌까지 네, 있는데. 그러니까 밉지 않은 그 쓴맛이어서 맞아, 고소해요. 마지막 느낌은 중독되는 쓴맛이에요. 그죠? 네. 그러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드나무 그러면 수양버들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버드나무 이렇게 봐도 버드나무인지 잘 모르는데 네. 이게 또 아까 밑에서 봤던 그 나무처럼 이렇게 일종의 버들이군요. 네. 이제 물가에 잘 자라는 여기도 뭐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가에 잘 자라는 버드나무인데 정릉하면 그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러브스토리가 이 버드나무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우물가에 가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먹고 싶은데 그때 그 아름다운 처녀가 바가지에다가 이 버드나무 잎 하나를 떨어뜨려서 그 전해줬대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마음에 반해서 이성계가 신덕왕후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정릉에는 이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어주는 게 굉장히 또 스토리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버드나무가 원래 이렇게 크게 자라나요? 예, 이게 잘 자라요. 근데 이제 버드나무는 이게 훌륭한 이제 약재로 쓰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디에 약재가 쓰이냐면 우리 그 아스피린 원료를 쓰고 있어요. 나는 아스피린 원료가 은행나무에서 추출하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버드나무에서도 나오는 은행나무는 징크니까 글로 해서 관절이나 이쪽이고요. 잘못 알고 있었군요. 아스피린, 그러니까 바이엘사가 이제 이거 버드나무 액을 추출해가지고 두통약을 이제 개발해서 자기네들 독점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독점권이 해제가 돼서 누구나가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는 아시다시피 소염작용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무관 시험에 갔을 때 말에서 떨어졌대요. 그럴 때 이제 옆에 버드나무가 있어서 버드나무 줄기를 떼가지고 다리에 이렇게 칭칭칭 감아서 지혈 작용도 하고 소염을 해서 치료를 했다라는 그런 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는 굉장히 그 느낌이 굉장히 그 여성을 닮았잖아요. 그렇죠. 유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성성을 상징하는데 또 이렇게 뭐 깨끗함. 진짜 한자에도 버들류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아까 미루나무 얘기했을 때처럼 그 류가 버들류. 네, 버들류. 미국 미루나무, 미국 그 버들나무. 네네네. 네. 이거는 한국 버드나무죠,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게 나무들은 거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적을 많이 따지는데 사실은 이렇게 저는 나무의 국적을 따지는 건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얘는 좀 수정이 한국이고요. 양버들은 이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이고. 네, 버드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가에 쭉 늘어진 거는 능수버들이라고 해서. 능수버들. 네. 그리고 얘는 아까 거는 양버들이고 얘는 그냥 버들나무. 그냥 버들나무. 진짜 이파리 자체가 다르네요. 진짜. 네, 그래서 바가지에 퍼즐바기에다가 저 잎 하나를 띄우면 굉장히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굉장히 물이 잘 넘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버드나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수양버들, 그러니까 능수버들 같은 경우는 쭉쭉 늘어진 거가 얘는 그렇게 늘어지진 않았는데 이파리 자체만 보면은 능수버들하고 닮긴 닮았네. 이파리 자체.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정릉 이성계 비 신덕왕후가 잠들어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정릉 주변 신덕왕후 능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이 다 소나무예요. 정말 이 소나무는 우리 민족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너무나 가치 있는 이런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나무의 특징은 외국 소나무들은 쭉쭉쭉 자라는데 우리나라 소나무의 특징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나무는 그 옛날부터 항장목이라고 해서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이 소나무 군락지를 지정해서 이 나무를 베어가는 사람들은 엄한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소나무가 자꾸 없어지니까 관리를 했는데요. 이 소나무는 궁궐이 불타면 이 소나무로다가 또 다시 건물을 짓고
또 소나무, 우리가 또 우리나라는 그 도자기가 유명하잖아요. 소나무로 도자기를, 소나무로 뗀 소나무 장작으로. 네, 장작으로 이제 그 도자기를 구우면 그러니까 도자기에 전혀 균열이 일어나지 않고 아주 매끈하게 그러니까 도자기가 빚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불이 균열하게 붙나 보군요. 이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숯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소나무 숯을 굉장히 그 백탄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금강송이라고 아주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금강송 소나무는 이렇게 소나무를 베어보면 안에가 이렇게 누렇게 소나무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황장목이라고 해요. 황장목. 예. 네. 이 소나무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나무네. 네, 정말 그 남산 위의 저소나무처럼 소나무는 정말 우리의 민족의 삶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나라 나무. 네, 소나무. 꿋꿋한 어떤 선비의 기상, 그다음에 절개, 그다음에 뭐 많잖아요. 변치 않는 우정, 사계절 내내 푸르른 소나무. 그런데 이제 소나무가 계속 푸르러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제 떨어지는 잎들은 2년 반 정도 된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2년 반 정도. 예, 또 소나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2년 반 된 잎이 떨어지고 또 그 위에 다른 새 잎이 계속 나기 때문에 떨어지고 새로 피어나고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모르게 반복하기 때문에 소나무는 사계절 푸른 소나무로 우리 눈에 비춰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 대신 이제 소나무가 또 이 친구는 굉장히 제가 생각해 좀 이기주의 같은데요. 자기 자신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소나무 밑을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밑에 다른 나무들이 자라던 거 보셨어요? 진짜 여기도 보니까 소나무 밑에는 다른 나무들이 없네요. 네. 관리를 해서 그랬나 생각했는데 그것만도 아닌가 보네. 네, 소나무에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품어내요. 타감 작용이라고 해갖고 다른 나무들을 절대로 네, 살지 못하게 자기만의 영역을 갖고 있는데요. 독불 장군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 소나무들이 우리가 그 강원도나 이렇게 가면 소나무 군락지가 많잖아요. 네. 근데 유독 강원도에 불이 한번 날게 되면 불길을 못 잡는 이유가 바로 소나무 밑에는 다른 나무가 없기 때문에 불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송신이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휘발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는 또 그런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군요. 네, 이기주의를 갖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근데 항상 봐도 우리는 소나무를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단단해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근데 지금 소나무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소나무는 햇빛을 좋아하는데 이제 다른 나무들이 계속 자라면 쟤들은 자꾸 다른 쪽으로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가지를 딴 쪽으로 뻗는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무들, 넓은 잎 나무들이 이제 우리가 말한 하렵수죠. 네네. 하렵수 나무들이 너무나 이제 자생력이 좋으니까 얘들을 이제 침범하니까 얘들은 살 곳을 잃어가지고 계속 밀려서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요. 앞으로 학자들은 먼 미래에 얼마 가지 않아서 소나무를 보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근데 아쉽지만 이것도 전체적인 어떤 생태계로 본다면 늘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는 밀리고 밀려나고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 생태계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나무까지 그래서 네, 그러니까 능이나 어떤 궁궐이나 가면 항상 소나무가 있는데요. 이 소나무는 사람 대신 지켜주는 거죠. 예, 능을 지켜주는 거고. 그다음에 절개와 기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지켜주는 아주 대단한 수호신 같은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을 기약할까요? 네. 네. 오늘 많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은희쌤의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정릉 산책 한번 하세요. 네. 너무 좋아요.
그렇고 겨울에 또 오늘 저와 정릉 나들이 어땠어요? 저는 이 정릉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쁜 단풍잎도 많이 보고 또 가을 꽃도 보고 다음에는 또 어떤 나무와 꽃들이 정릉에 있을까 우리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해요.